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물은 그 보 구조물과 라멘, 그다음 트러스 이 세 구조물에 대해서 이 아래에 써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특수 해법이 있습니다. 트리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공식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재에서 이 알파벳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M, R, K, -EJ 이렇게 해서 부정적 차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M이라는 것은 부재수입니다. 부재수. 그다음에 R은 리액션해서 발력수입니다. 지점 발력수. K 값은 리지드 조인트, 그러니까 강접합수입니다. 강접합. 그러니까 부재를 연결하는데 강하게 연결되는지 그 개수를 이제 세어보는 거죠. 그다음 J는 조인트 수 해서 절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재수죠. 이 부재라는 거는 절점과 절점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 부재죠. 그래서 여기 아래 세 구조물 예를 들었는데 이 절점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이런 점을 절점이라 하죠. 그러니까 불연속 구간점을 절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점을 찾으면은 그 절점을 이어주는 것이 부재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첫 번째 부재는 6개. 두 번째 부재는 첫 번째 부재와 달라진 것이 여기에 내부에 힌지가 하나 들었습니다. 내부에 힌지가 들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절점으로 보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더 늘었겠죠. 그렇죠? 여기 원래 1개였는데 2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부재는 절점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절점인데 이 부재를 이어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그래서 부재는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발력수는 지점 발력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점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지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 그 다음에 회전력 요 세 힘을 구속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구속했기 때문에 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지점 같은 경우에는 발력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진 것이 힌지인데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 회전 발력은 회전이 자유롭죠. 그래서 회전 발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력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롤러 지점은 여기서 보면은 지점의 수직인 수직 발력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 수평 발력과 회전력은 자유롭죠. 그럼 자유단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습니다. 구속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발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고정 지점 3개, 힌지 지점 2개, 롤러 지점 1개, 자유단 0 이렇게 숫자를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K 값이죠. 강접합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강접합수는 어떤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그 절점에서 두 부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접합점이 하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K 값은 부재수 -1이 됩니다. 그죠? 두 부재를 이어줄 때 접합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접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K가 강하게 두 부재를 하나로 강하게 접합했으면 이 K가 1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여기 보시면 부재가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4개가 있죠. 요 4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내부 힌지가 없다 그러면은 강한 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세 부재를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K 값이 3이 됩니다. 요 한 부재를 세 부재를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K가 3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요 부재를 하나 기준을 잡았을 때 이 부재와 이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부재 같은 경우에는 요 부재를 이제 힌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힌지는 떼어버립니다. 털어버리면은 얘는 없다고 보고 요 절점에서 두 부재를 연결한 거죠. 그 두 부재를 연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합점은 하나가 되죠. 그래서 K가 1이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힌지 지점을 한번 위치를 살펴보세요. 위에 요 부재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세 부재를 모두 힌지 절점으로 연결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힌지를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세 개가 따로따로 놀죠. 그럼 여기는 강하게 접합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K 값이 0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 트러스 구조물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는 100%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가정이 뭐냐면은 모든 절점은 매끄러운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점이 모두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이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점하고 지지점하고 부재하고는 연결되어 있지만 고정단으로 연결됐지만 이 지점은 부재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재만 연결되었을 때 보면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요 그림, 그죠? 이 그림에서는 내부에 힌지가 없죠. 힌지가 없기 때문에 접합수는 부재수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부재가 1개, 2개, 3개죠. 세 부재를 연결할 때는 2번을 접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는 부재가 2개예요. 이 2개를 연결할 때는 접합점이 1개가 되겠죠. 그래서 K가 1이고 여기는 세 부재입니다. 세 부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K가 2가 되죠.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여기는 보면은 세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힌지된 부분을 다 털어버리면은 따로따로 놀겠죠. 그래서 강하게 연결된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이 되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재가 세 개로 연결되어 있지만 힌지로 연결된 건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시키면은 요 두 부재를 하나 연결되었기 때문에 K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원래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K가 1이 될 텐데, 여기는 내부 힌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힌지는 강한 접합이 아니죠. 그래서 K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부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내부 힌지가 없기 때문에 세 부재를 연결되면 접합점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K가 2가 되는 것이고, 모서리 부분이나 하더라도 여기가 두 부재를 연결했는데 여기가 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점이 강 접합점은 없습니다. 힌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K가 0이 되는 것이고, 자, 이 가운데를 보게 되면은 부재가 4개가 연결되어 있죠.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밑에 두 부재는 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로 된 부분을 빼버리면은 결국에는 요 두 부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K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그렇게 K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간단하게 셀 때는 그냥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다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분리를 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부재 수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재를 연결할 때는 접합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거를 어떻게 강하게 연결되는지 그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K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점수는 절점수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불연속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찾아주면 되는데 이것처럼 제가 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습니다. 지점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지점도 하나의 절점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유단도 하나의 절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단을 포함한 모든 지점도 절점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 힌지도 하나의 절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카운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 이제 요것들을 M 부재수, R 반력수, K 강접합수, J 절점수 요것들을 다 숫자를 세 보면은 그 숫자를 여기 공식에다 넣고 나오는 숫자가 바로 부정정 차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인식해 주시고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보호 구조물부터 한번 보죠. 보호 구조물. 자, 보호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재수 먼저 한번 세보죠. 부재수가 이제 절점을 먼저 세보면은 절점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점이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부재수는 이 절점과 절점을 연결해주는 부재가 이게 부재죠. 그래서 부재가 2개가 될 것이고 반력수는 고정단은 3이고 롤라는 1이고 힌지는 2가 되죠. 그래서 반력수가 총 6개가 됩니다. 자, 그럼 K 값은 지점을 연결한 부분은 안 쓴다고 그랬죠. 지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마지막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세지 않고 중간에 여기 보시다시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가 부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내부 힌지가 아니고 중간에 롤러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재가 2개예요. 2개이기 때문에 K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해 주면은 M은 2, R은 6, K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절점수 3 하게 되면은 자, 이게 3차 부정정이 되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 M 값을 보면은 절점을 먼저 표시해야겠죠. 절점이 여기도 절점. 자, 절점이 총 몇 개입니까? 절점이 5개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재수는 절점과 절점 사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죠? 반력수는 고정단 3, 롤라 하나, 힌지 2. 그래서 총 7개가 됩니다. 자, K 값은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점은 빼고 여기 부분에 봤을 때 이 부분에서 2 부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가 1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원래 1인데 그렇죠? 힌지가 들어있어서 힌지 부분은 잘라버리죠. 그래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K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여기서는 K가 2가 되죠. 그래서 공식에서 부정정 수는 4 플러스 7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13이고 3이니까 10이니까 3차 부정정이 되겠네요. 여기도.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보호 구조물도. 자, 그럼 다른 라멘 구조물 한번 살펴보죠. 라멘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으로 부재수를 세봅니다.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입니다. 반력수는 고정단 3, 총 2개니까 6이 되겠죠. 자, K 값을 계산할 때 K 값은 이제 부재수 모두 강절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힌지로 연결된 부분을 다 빼고 그 부분을 빼고 남아 있는 부재수 빼기 1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부재가 3개가 돼 있죠. 그래서 1개를 빼면은 2가 되죠. 여기도 2개니까 1개가 될 것이고 여기는 3개니까 2가 되고 여기도 3개니까 2가 됩니다. 나머지는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총 K 값이 7이 됩니다. 그죠? 그럼 절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그래서 절점수도 7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부재수 플러스 반력수 플러스 강접합수 마이너스 2 곱하기 7 이렇게 하면은
6차 부정정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자, 여기도 부재수를 한번 세보면,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네요. 부재수 7개. 그 다음에 반력수는 롤러이기 때문에 1개, 고정 단위는 3개죠. 그래서 반력수가 총 4개가 됩니다. 자, K 값은 힌지 있는 부분 다 틀어버리라고 했죠.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렇죠? 전부 힌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부재가 K가 1인데 지금 이걸 분리를 시켜버리면 없죠. 그럼 여기 0이 됩니다.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 부분이 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부재가 2개니까 얘도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K 값을 해보면은 이게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조인트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그래서 7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7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7 하면 0이 되네요. 자, 이거는 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정정 구조물.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부재수가 몇 개입니까?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입니다. 반력수는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3, 힌지이기 때문에 2, 총 5가 되겠죠. 자, K값은 여기는 부재가 3개이기 때문에 2가 되죠. 여기는 부재가 2개인데 힌지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여기는 부재가 4개인데 힌지된 부분을 빼면은 부재 2개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이 되죠. 여기도 부재 2개이기 때문에 1. 여기는 부재가 3개인데 힌지 부분을 빼면은 부재가 2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죠. 자, 이것을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2, 1, 1, 1, 총 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인트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에다 대입해 보면은 8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7 이렇게 되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4차 부정정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정 차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트러스 구조물 한번 살펴보죠. 트러스. 야, 트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러스는 모든 절점이 마찰이 없는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트러스 해석할 때. 그래서 힌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점에서 다 K가 0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도 아예 K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R 마이너스 2J를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개죠. 그래서 13이 됩니다. 자, 반력수는 힌지 롤러이기 때문에 3개. K 값은 0이라고 그랬죠. 조인트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래서 13 플러스 3 마이너스 8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곱하기죠. 그래서 16에서 16을 빼니까 0이 되죠. 이거는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정정 구조물. 자, 이거는 숫자만 세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세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십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개입니다. 11개. 자, R은 힌지 롤러기 때문에 3개죠. K 값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인트 수는 절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에다가 1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14 마이너스 10이니까 2차 부정정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자, 여기 크로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절점으로 볼지 안 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계산에서는 절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재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절점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절점으로 한번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에 절점이 있다고 치고, 그죠? 여기에 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절점을 안 셌기 때문에 여기 절점이 6개에서 2개 늘었으니까 8개가 되겠죠. 그럼 반력수는 그대로 3이고 부재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2개인데 이제 절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2개씩 더 늘었습니다. 그죠? 총 4개가 더 늘었으니까 15개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봐요. m 플러스 r 마이너스 2 곱하기 j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2차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재를 절점으로 볼지 안 볼지 그거는 이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그림으로 아예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힌지로 되어 있지만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 되어 있지만 중간에 아까 여기서 보면은 힌지 연결로 안 된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보셔도 부정적 차수 구하는 데는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공식을 이용한 것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제 하나씩 숫자를 세고 해야 되죠.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셀 수밖에 없겠지만 요거보다는 좀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간편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 트리법이라서 배웠는데 일명 가지치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법은 기본이 모든 지점은 고정 지점, 그렇죠? 고정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재는 강절점, 그죠? 그러니까 트러스 같이 힌지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강절점이라고 봤을 때는 빼줄 것이 없고 그냥 그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걸 기본으로 했을 때, 자, 한 개의 지지점만으로 지지하도록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분리하라는 거죠. 밑에 있는 요것처럼 됐을 때, 이제 이거는 지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 지점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르려면은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자르면은 그 자른 개수만큼이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절단이 3번 잘랐죠. 하나, 둘, 3번 잘랐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해서 9차 부정적인 기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모든 절점이 다 고정 단위였다면은 이 고정 단위였다면은 3 곱하기 3 해서 9차 부정적으로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m이 몇 개고 r이 몇 개고 k 뭐 j 이 셀 필요 없이 이렇게 3번 잘라서 다 분리했잖아요. 그러면은 9차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씩 빼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스텝 2에서 지점 조건이라 돼 있죠. 아까 기본이 뭐냐면은 모든 지점은 고정 지점입니다. 고정 지점이었을 때가 기본인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문제에서 봤을 때 고정 지점이 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힌지고 여기 롤러입니다. 그럼 요 개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고정 지점이었을 때는 고정 지점이었을 때보다 힌지인 경우에는 구속 조건이 하나가 빠지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 회전이 자유로운 모멘트가 0이라는 자유도가 생깁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지점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수직력, 그죠? 여기 자유롭죠? 그 다음에 회전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여기는 2개가 자유로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빠집니다. 여기는 1이 빠져요. 그래서 지점 조건에 해당되는 고정 지점 이외의 지점의 자유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정일 때는 3개가 구속이 돼 있었는데, 그죠? 이 3발력이 구속돼 있었는데 롤러로 지점이 바뀌는 바람에 구속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자유롭습니다. 여기 힌지기 때문에 1개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 개수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힌지에서는 1개, 그죠? 여기 힌지 하나 있었죠? 여기 롤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에서는 2개를 빼줍니다. 그럼 처음에 모든 조건이 지점 조건이 고정 단위였을 때는 9차였는데 지금 요 3개를 빼주는 거예요. 요거야 지점 조건의 합, 그죠? 3개를 빼줬더니 6차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6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으로 했을 때 나온 값을 보면 이 6차가 나왔죠, 그죠? 6차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 힌지가 들었다면은 그 내부 힌지에 들어가는 걸 빼주면 되네요. 그래서 내부 힌지 유무, 그 다음에 위치, 여기서 이제 K 값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다시 예제로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힌지가 있다 치면은, 여기 힌지 있다 치면은 원래 고정 단위인데 힌지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K가 원래 1인데 여기는 K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됐죠. 그렇죠? 원래 1인데 0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힌지였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차 부정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 부정적 차수, 기본 부정적 차수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지점이 고정 지점이고 부재가 강절점으로 연결됐을 때, 그때가 기본 부정적 차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각각 지점 조건이 롤러나 힌지, 자유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개수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힌지가 들었을 때는 그 K 값을 확인을 해서 앞에서 공식에서 설명드렸던 그 K 값, 원래 있던 K 값에서 힌지가 들었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걸 카운트 해가지고 2개를 빼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부정적 차수가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이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를 구하라 하게 되면은, 제가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은, 자 1번은 제가 기본으로 했을 때 하는 모든 구조물이 다 강절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고정 단위입니다. 2번은 여기 1번에서 지점 하나를 힌지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럼 3번은 요 2번 구조물에서 힌지고 내부에 힌지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다음 4번도 힌지가 있는데 힌지 위치를 달리 한번 줘봤어요. 그렇죠? 3번에서 5번은 4번에서 또 힌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럴 때 각각 모든 부정적 차수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했을 때 이 부재를 다 셉니다. 그죠? 부재 수가 m이 20개죠. 제가 미리 세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막 세가지고 20개. 반력수는 3, 3, 3이니까 9.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부재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2, 2, 2, 1, 2,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이걸 다 더해야겠죠. 그죠? 다 더한 값이 25가 나왔어요. 조인트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3, 5, 15, 15개.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24차 나왔어요. 자, 그러면 트리법을 한다 그러면은 지점과 지점을 다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냐면은 여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잘랐죠? 곱하기 3 하면 24차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금방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이었으니까 여기 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정 단위여야 되는데 힌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뀌었기 때문에 힌지는 고정단보다 반력수가 1개가 모자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4에서 1을 빼주면은 23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공식으로 계산하면은 또 이것처럼 또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내부 힌지가 하나 들었습니다. 내부 힌지가 들었어요. 원래 이제 여기 2번 구조물에서 힌지만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럼 23차였죠, 원래. 여기 이 구조물에서 봤기 때문에.
자, 2번 구조물에서 본 게 23차니까 23차에서 내부 힌지만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잘라봐요. 그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38이 24 24에서 자, 그 다음에 반력수는 아까 힌지 하나 빠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들어가니까 원래 간결로 연결되어 있으면 K 값이 1이었죠. 근데 힌지기 때문에 K가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럼 2가 빠졌으니까 22차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구조물도 마찬가지. 자, 요거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 거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요것만 문제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잘라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러면은 3 곱하기 8 24가 기본인데 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내부 힌지는 여기는 원래 K가 얼마입니까? K가 2죠. 그죠? 2인데 여기가 힌지기 때문에 힌지가 빠지죠. 그래서 K가 1이 됩니다. 한 개가 빠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도 K가 원래 1인데 힌지가 들었기 때문에 0이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총 몇 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2가 빠졌죠. 그래서 21차 부정적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공식으로 했을 때 나온 식을 제가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참고로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구조물에서 5번 구조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4번 구조물과 똑같은데 똑같은 데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요 추가로 이제 들어갔어요. 힌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4번이 21차로 나왔으면 여기는 요것만 봐도 되겠죠. 자, 여기서 원래 뭐 얼마입니까? 그죠? 원래 고정단위였으면은 간결로 연결됐으면 K가 3이죠. 근데 보니까 전부 힌지로 분리가 됐어요. 그럼 K가 0이 되죠. 원래 K가 3이었는데 0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1차에서 3을 빼면은 이렇게 18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트리법, 일명 가지치기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힌지, 근데 지점하고 힌지 조건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이제 앞에서 했던 문제, 그렇죠? 앞에서 공식으로 계산했던 문제를 한번 다시 가지치기를 한번 계산해 보죠. 아까 공식으로 할 때는 m 부재수 세고 반력수 세고 k 값, j 값 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EJ가 아니고 J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가지치기법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지점을 두 개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몇 개 잘랐습니까? 두 개 잘랐죠. 곱하기 3은 6차.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오른쪽 같은 경우도 잘라봐요. 이렇게 몇 개 잘랐습니까? 두 개 잘랐죠. 그럼 2 곱하기 3 6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빼줘야 되죠. 안에 지점 조건도 달라지고 내부 힌지도 들었어요. 그럼 지점 조건에서는 롤러기 때문에 오늘 2가 빠졌죠. 고정단은 3인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K가 원래 2죠. 근데 전부 힌지로 됐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2가 빠집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K가 1인데 0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여기도 보면 K가 원래 2인데 힌지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빠졌습니까? 반력에서 2개 빠지고 내부 힌지에서 총 4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니까 0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되죠. 이 공식을 이용했던 결과값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치기법에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치기를 할 때 기본이 뭐냐면은 지점과 지점을 분리합니다. 분리하는데 이렇게 다각형,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분해를 시키려면은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잘랐으면 총 몇 개 잘랐습니까? 4개를 잘랐어요. 그 설명 전에. 그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죠?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점이 없네요. 그렇죠? 지점이 없으면은 없는 부분은 자유단으로 그냥 표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자, 기본적으로 커팅을 4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했습니다. 그럼 4번 했으니까 3, 12차 부정전이죠. 기본이. 자, 그럼 그 다음 지점 조건을 한번 보세요. 지점 조건. 고정단, 자유단. 자유단은 원래 고정단이 3개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이 빠집니다. 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빠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힌지점을 내부 힌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 힌지점을 보니까 힌지는 보니까 K가 원래 1인데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K가 원래 부재 4개니까 3이어야 되는데 3이어야 되는데 요 힌지 2개가 날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K가 원래 2인데 1개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했더니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전체 빼주면은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해서 4차 부정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랐는데 지지점이 없다. 그러면 자유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3을 빼주면 돼요. 자, 이 보호도 이제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했는데 이것도 잘라요. 2번. 그렇죠? 부재와 부재를 잘라게 되면은 지점별로 다 독립이 되겠죠. 그럼 2번 잘랐죠. 곱하기 3, 6차입니다. 기본이. 그럼 흰 지점, 이제 지점 조건을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해서 3차인데 내부 힌지 없죠. 그럼 이게 3차 부정전이 됩니다. 앞에서 보였던 거와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12차죠. 여기서 지점 조건을 보시면은, 자, 지점 조건을 보면은 여기는 롤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없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는 롤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죠? 이걸 다 더해주면은 총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여기 K 값이 부재 2개면 K가 1인데, 여기는 힌지가 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원래 1인데, 하나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해서 3차 부정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다 기본적인 그 부정 차속하는 거 있죠. 자, 미지 반력수 마이너스 평형 방정식 수 몇 개입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조건 방정식 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볼까요? 반력수가 몇 개입니까? 3, 1, 2, 총 6개죠. 6, 방정식 수가 몇 개입니까? 3이죠. 조건 방식이 있나요? 내부 힌지 없죠. 그럼 그대로 3차가 됩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는 자, 여기 반력수가 3, 1, 1, 2,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평형 방정식 3입니다. 조건 방정식이 뭐냐면 내부에 힌지가 있을 때는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식이 있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총 3차. 이렇게 하는 것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식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더라는 거죠. 자, 뭐 공식을 이용하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이용하든 지금 요 공식을 이용하든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차 부정전일까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M은 몇 개입니까? 부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입니다. 그죠? 반력은
롤라 1개, 여기 2개, 그죠? 총 3개입니다. 자, K 값은 여기 부재가 2개니까 1, 여기 2개니까 1, 여기 3개니까 여기 1, 2, 2, 2, 1, 1, 2, 2,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 6, 12, 4 해서 16이 되죠. 그럼 절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줄이니까 10개입니다. 그죠? 절점수 10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13 플러스 3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차 부정적 해서 12차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고, 자, 절단법을 한번 보죠. 저기 가지치기법.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가지치기를 하려 했더니 지점과 지점을 분리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자르게 되면은 내부에 폐다각형이 생겼죠. 이 다각형도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총 몇 개 잘랐습니까? 8개 잘랐죠. 그죠? 그럼 24차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8개 잘랐죠. 자, 그럼 이 잘랐을 때 지점 조건, 그 다음 지점 조건 봐야죠. 지점 조건을 봅니다. 자, 여기는 롤라 지점이니까 원래 고정단위해야 되는데 롤라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없죠. 그래서 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여기는 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럼 12차 부정적.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소 이제 트리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고려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자,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m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 r은 전부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9개. k 값은 여기가 2, 1, 2, 1, 2, 여기 3입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6, 10, 11이네요. 그죠? 11입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수는 9개네요. 자, 요거를 10 플러스 9 플러스 11 마이너스 2 곱하기 9 하게 되면은 이게 30에서 12차네요. 그렇죠? 12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가지치기법을 쓰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모두 다 고정 지점, 그 다음에 중간에 내부 힌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리를 다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 곱하기 3 그러면 12차 바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공식을 써도 되고 이와 같이 트리법을 써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리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지점이 3개죠. 이거 잘라요. 그래야 다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2개를 잘랐습니다. 2 곱하기 3 해서 6차입니다. 근데 지점 조건을 보니까 여기 힌지예요. 그럼 1이 빠지죠. 5차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되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고정 지점이고 내부에 힌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분리시켜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 곱하기 3, 15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보호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을 써도 되고 이제 트리플을 써도 되는데, 아까 트리플 쓰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반력수 마이너스 평형방정수 마이너스 조건방정수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대로 해보면은 반력수가 몇 개입니까? 고정단 셋, 1, 1. 그렇죠? 총 5개. 마이너스 평형방정식이 3. 내부 힌지 없으니까 얘가 바로 2차. 그 다음에 여기도 3, 1. 총 4개. 마이너스 평형방정식 3개. 1차. 자, 여기도 3, 1. 그죠? 총 4. 마이너스 평형방정식 3개. 힌지가 있네요. 조건방정식이 하나 생겼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0. 정정. 그 다음에 여기도 3, 1, 3. 그 다음에 7이죠. 평형방정식 3개. 내부 힌지 없죠. 그럼 이게 바로 4차.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처럼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트리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을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